저 같은 경우는 따져보니 2주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사실 기분 나쁘거든요. 수사기관에서 보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봤으면 바로 알려줘야지 왜 2주 뒤에는 알려주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사실 의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며칠 뒤에 서류를 받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보통 제가 드리는 얘기는 남들의 얘기인데요. 오늘은 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며칠 전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1577-5500 번으로 온 문자인데요.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서비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제 이름 보이시죠? 안녕하십니까 노태부 고객님.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실명법 제4조의 2에 의한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결제원입니다. 금융결제원 전화번호가 1577-5500번 맞습니다. 기하가 거래하고 계신 금융회사가 행정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기하의 금융거래 정보를 그 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보고 이게 뭔가 했죠. 처음에는 피싱인가 했습니다. 제가 이런 문자를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계좌를 추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와 도박범죄의 경우에는 돈의 흐름 자체가 증거입니다. 돈을 받아서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를 알아야 사기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도박자의 경우에는 돈을 입금한 순간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누가 입금했는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특정해서 피의자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보내고 금융기관에서 수사기관에 자료를 보내주게 됩니다. 조금 전 문자에 나왔던 금융실명법 제4조의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한 법의 명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규정이 많은데요. 제가 빨간 줄 그은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4조의 2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라고 되어 있고요. 1항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항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서 계좌 거래를 볼 수 있죠. 봐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나의 계좌를 봤다면 그건 나에게, 본인에게 통보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에 의해서 유예를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에서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2항을 보시면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예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유예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죠. 법에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수사기관에서 통보 유예를 요청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무조건 유예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통보 유예를 결정하는 주체가 수사기관인 겁니다. 통보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이 적법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매번 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수사기관이고 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수사기관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관의 유예 요청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져보니 2주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사실 기분 나쁘거든요. 수사기관에서 보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봤으면 바로 알려줘야지 왜 2주 뒤에는 알려주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사실 의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며칠 뒤에 서류를 받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라는 제목의 서류이고요. 노태부 고객님 기하라고 되어 있고, 아래 정보 요구기관의 요청으로 기하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동법 4조의 2에 의거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 요구기관으로는 경찰청, 어느 경찰서인지는 제가 지웠고요. 정보 사용 목적은 범죄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 제공 내용을 보시면 인적사항과 신청서 등 서류 사본을 받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수사기관에서 왜 저의 인적사항이 궁금했는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의뢰인과 관련되어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일반 분들의 경우에는 깜짝 놀라실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무언가 범죄와 연루된 것이 아닌가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통보를 받으셨다면 본인의 거래 내역 중에서 범죄와 관련된 계좌와 거래가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중고거래를 했는데 마침 그 중고거래를 한 사람이 사기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본인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본인이 잘 아십니다. 경제범죄와 연루되어 있거나 도박, FX 등을 위해서 돈을 송금하였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으시기 전에 이미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2주를 통보 유예했지만 범죄와 관련성이 높다면 6개월까지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6개월 전에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좌 이체 내역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통보서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좌 주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수사가 향후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통보서에 보면 문의처가 있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경찰이 알려줄 수도 있고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가 없다면 별 문제 아니라고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제가 받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보서를 받았을 때 무언가 뜨끔하다 라고 하면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